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증시는 그냥 미지근했습니다. 내일은 배당락일이라 그런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DS 단서 따따상은 실패로. 자, DS 단서 오늘 또 급등 출발하며 상한가 공격을 진행했으나 결국은 바로 미끄러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름들은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숱하게 많이 공부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기가 당연히 어려운 게 공모주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공모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투자했다가는 분명 이러한 실패가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고 계셨던 기름들은 모두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 혹시나 이 와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절대 없으시길 또다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참고로 DS 단석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 에너지가 주력인 기업이고,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자, 올해 공모주 이렇게 DS 단석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2주 정도 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장 1월 중순부터는 또다시 공모주가 몰려온다고 하죠. 게다가 내년 대여급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조단위 기업인 APR, 엔카닷컴, HD현대 마린솔루션 등 이런 친구들이 상반기에 상장을 하고, 이름에는 내년 하반기 엄청난 대여급이죠. 거의 10조 가까운 대여급인 토스, 이 친구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 증시 분위기도 일단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공모주로 1년 더 해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저 기리시 150인가요? 160인가요? 그 정도를 공모주로만 벌었죠. 내년에도 그 정도 이상 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코스피는 0.8% 정도 하락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분들 조심해야겠죠. 아니, 길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무슨 악재가 나온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바로 배당락 때문에 하락 출발하게 된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그 배당받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어차피 배당 받았으니까 이거 팔아볼까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매도를 하게 되고 딱 배당만큼 하락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코스피 기업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면 0.8%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연히 자유입니다. 시초가는 하락 출발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양봉을 띄우면서 쭉 올라올 수도 있고, 오히려 큰 음봉을 박으며 쭉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배당이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배당을 올해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 주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일은 하락 없이 출발하겠구나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 성적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개인 투자자의 그냥 수익률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주식의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서학개미보다 동학개미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계산식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고, 물론 또 투자자마다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동학개미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기업 중 5개가 포스코그룹주와 에코프로비엠 등등 2차 전지에 쏠려 있었고, 이 친구들 지금은 막 조정받고 그러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뻥튀기 된 성적표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산 종목 5개의 평균 수익률은 70%나 된다고 하며,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진짜 특이합니다. 한이길이, 근데 미국은 아예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 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동학개미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냐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학개미가 올해 투자한 5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7%나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뭔가가 잘못되었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죠.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주식은 고버스,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 이런 거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초에 서학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5개를 샀다면은 마이너스 37%가 찍힌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가끔 투자하다 보면은 나는 이
증시 흐름이랑 반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자신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길이 또 분명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적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해를 본 적도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학기미가 올해 투자한 5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7% 이거 한번 보면은 똑같은 결과를 요 친구들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추세라는 게 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올해, 성적이 안 나오는 작년.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거 반대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이쯤 되면은 당연히 저점이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처럼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이쯤 되면은 고점 왔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레 짐작해서 투자하게 되면은 맞췄을 때 그 열매는 엄청나게 달콤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맞출 확률보다는 틀릴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투자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도 혹시나 지금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확실한 근거를 찾기 전에는 주식을 매도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비중 조절이고 현금을 갖고 있는다고 돈을 잃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 뭐 인버스를 산다거나 곧버스를 산다거나 지금의 흐름을 반대로 타는 모습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승 중. 2024년엔 무조건 반도체의 해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근거도 계속 나오는 중이죠. 대표적인 디램 가격이 2년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 길이 쓰일 생각 있을 때는 속도의 차이일 뿐 내년에는 8만 전자 그 위, 15만 닉스 그 위를 향해 떠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기회라고 생각하며 찬찬히 모아가면 아마도 내년에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자, 반도체 2차전지만큼 그렇게 짜릿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반도체 내년에도 우리에게 좋은 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 이거 두 개는 계속 봐줘야겠죠. CXL 관련주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L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가 봤었으니까 오늘은 관련주만 보도록 하고 첫 번째는 바로 네오셈이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세계 최초로 CXL 디램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며 작년에는 1.0, 올해는 2.0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퀄리터스 반도체입니다. 이 친구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피클이라고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클 6.0 파이 IP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이미 CXL과의 호환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 녀석은 CXL 컨트롤러 칩 개발에 필요한 IP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관련주 여러분들이 이번 연말에 한번 꼭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기업이 정말 많으니까 여러 가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집값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값은 내년에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하락하고 미국이 급하게 더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에 좀 연동되는 영향이 있는 집값 이 친구가 빠질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보자면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전문가는 일단 내년 초반에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1에서 3%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며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 경기 둔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연말이 되면 될수록 다시 또 반등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고하고 연초에도 오르고 연말에도 오른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는데요.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서 결국은 상승하게 될 것이며 특히 서울 수도권은 더욱더 좋을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지역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건데 과연 내년 집값은 금리가 하락하면 집값이 결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앞둔 마지막 저점일지 한번 내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아르헨티나 현재 10배의 가치인 화폐 발행. 엄청난 인플레의 나라인 아르헨티나 결국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자 지금 가치의 10배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화폐는 2,000페소가 가장 높은 단위인데 이 가치는 불과 2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배짜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 2.5만원 수준밖에 안 돼.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할 거면은 한 100배짜리 이런 거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페소는 1991년 그때 1달러 1페소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가치는 1000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인플레의 무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13만 명. 올해 3월부터 정부로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이들이 무려 1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총 915억 규모가 지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중 신용점수 하위 20%에게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50에서 1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무려 15.9%인데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9.4%. 그럼에도 너무나 높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갔다고 하네요. 그만큼 취약계층은 이 50만 원도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30 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7월 여성을 잘 아는 보험사를 표방하며 여성 특화 상품을 출시했는데 보장성 보험 단일로는 최고 수준의 실적을 거둔 히트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보험이길래 히트가 되었나 봤더니 유방, 자궁암 진단비 등 여성 특화 통합 진단비를 보장했고 출산 지원 난임 케어 패키지 등 이러한 특약이 강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보험이 호응을 얻으며 지난달 하나손보의 여성 고객은 작년보다 75%나 넘게 증가했고 특히 2030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봤을 때 사실 뭐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여성이 정말 많이 가입한 걸 봤을 때 아마도 출산 지원, 난임 케어 패키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늘 열렸는데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보니까 돈을 아껴 쓰자, 적절히 쓰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었으며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니까 더 열심히 뛰자. 결국 내년에도 아마도 여러 나라에 또 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을 보면은 야 우리나라 저출산이 이 정도인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뭔 얘기인가 봤더니 바로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최근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가끔 애 상태가 좋지 않거나 너무 춥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아프거나 늙었거나 등등 이런 강아지를 집에만 둘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위해 개모차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짜 많습니다. 4가구다 한 가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세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기술 수출. 레고캠 바이오가 존슨의 자회사 얀센 바이오텍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술은 LCB84로 ADC 플랫폼에 트롭2 항체를 적용한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얀센으로부터 선급금 1억 달러 약 1,300억과 단독 개발 권리 행사금 2억 달러, 허가 및 상업화로 발생하는 마일스톤 등으로 최대 17억 달러 2조가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며 단독 개발 권리 행사 이후에는 얀센이 전적으로 임상과 상업화를 책임지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구조조정 추진. 결국 AI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구글이 조만간 3만 명의 직원을 조직 개편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해고가 포함될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하지만 해고 가능성이 나온다. 그 이유가 바로 AI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구글은 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 퍼포먼스 맥스를 선보인 후 올해 생성형 AI 기능까지 탑재하며 광고 제작의 효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플랫폼이 도대체 뭘 하나 봤더니 헤드라인, 설명, 이미지 등이 자동 생성, 제한되고 광고주는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AI 때문에 구글부터 이렇게 해고가 나올지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도 먼저 내려요. 화이트 젤로가 지난 22일에 선제적으로 소주 가격이 내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롯데 칠성음료도 이에 질세라 내일부터 처음처럼 세로의 출고가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화이트 젤로는 10% 정도 인하, 롯데 칠성음료는 4%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 소주를 좋아하시는 기름분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다음입니다. 한파 덕분에 매출이 쑥!
날씨가 추우면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지만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실외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춥다 보니 결국은 실내, 특히 백화점 이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영하 날씨를 기록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한파특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뭐가 잘 팔렸나? 바로 아웃도어, 대형 가전, 가구, 침대 등 이런 친구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더블 아이폰 26년에 나온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26년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5년 폴더블 시장이 연간 1억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서야 뛰어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지난주 금요일날 일부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장 초반 조금 오르나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망고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할당 관세 적용으로 11월 17일부터 망고와 바나나, 자몽 등에 대한 수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망고 도매가는 전달과 비교해 23%, 자몽은 17%, 바나나는 9% 하락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마트에 가보시면 조금 싸진 걸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제로 델몬트, 돌코리아 등은 납품가를 지난달 10일에서 14% 인하한 바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포스코 DX 불타오르네. 오늘 포스코 DX가 14% 넘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은 내년 1월 2일로 내년부터는 코스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포스코 DX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합병을 통해 코스피에 상장 예정이며 LNF도 이전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통해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HLB, 이 친구도 주총을 열고 이전 상장을 가결해 코스닥 순위권 종목들이 대거 이사를 간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포스코 DX 막 급등하는 거 봤을 때 LNF나 HLB 이 친구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